자, 그럼 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했었던 이유는 2008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날짜가 들어있는 컬럼을 문자열로 변환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 뭐 연도라든가 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자열로 변환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테크닉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7번에서 알고 싶은 거는 부서 이름하고요. 부서별 인원수예요. 부서 이름과 부서별 인원수인데 자,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서 할지는 뭐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서 테이블을 먼저 기본으로 놓고 DPT 테이블 부서 테이블이라면 뭐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테이블이겠죠. 이 테이블에다가 EMP 테이블을 붙일 건지 아니면 EMP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EMP 테이블에는 4번이 있겠죠. 4번이 있고 각 4번이 직원들이 뭐 10번 부서에서 일하는지 20번 부서에서 일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DEPT를 붙일 건지 요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부서 이름은 DEPT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요. 부서별 인원수라고 하는 거는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EMP 테이블의 로우의 개수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부서별 인원수이기 때문에 부서 번호나 혹은 부서 이름으로 그룹 바이를 해야 돼요. 그룹 바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저는 요렇게를 먼저 해볼게요. 어떻게를 먼저 해볼 거냐면 부서 테이블을 먼저 쓸게요. 디파트먼트를 먼저 쓰고요. 여기다 조인을 할게요. 조인을 하는데 무엇을 조인을 할 거냐면 employees를 조인을 할게요. 이때 조인하는 조건은요. 조인하는 조건은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그 다음에 직원 테이블의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서로 같으면 되고요. 일단 부서 이름을 출력하자고 했으니까 디파트먼트 네임을 출력하면 되겠죠. 컬럼 이름이 네임이죠. 그 다음에 4번만 일단 출력을 해볼까요? employee id. 자, 이렇게 해보면 몇 개가 나올까요? 106명이 나와요. 107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6명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때문에? employees 테이블에 뭐가 없어서? 부서 번호가 없는 사람이 있어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서 이름은 출력을 해야 되고 그 부서에 몇 명이 있느냐를 검색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한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마케팅에 2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펄처싱에 7명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밑에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휴먼 리소스에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쉬핑 부분에 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있네요.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될지 아시겠죠? 이렇게 합쳐진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조인이 끝난 테이블에서 부서 이름별로 무엇을 하자? 그룹 바이를 하자. 그룹 바이를 해서 무엇을 하자? 행의 개수를 카운팅하자. 그러면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룹 바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룹 바이가 들어가고 그룹 바이는 무엇으로 하면 되냐면 d.department name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냐면 이제 4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4번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카운트 개수 세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룹.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1명, 어카운팅에 2명, 퍼처싱에 6명, 휴먼 리소스 1명, IT 5명, 뭐 퍼블릭 릴레이션 1명 이런 식으로 하면서 11개 직종만 보입니다. 11개 직종. 아마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106명일 거예요. 106명. 네. 질문 있으십니까? 이걸 원했던 겁니다. 됐었죠? 네? 아, 2008년. 죄송합니다. 아직 다 못한 게 있군요. 지금 QR코드 올려달라고 하신 분 계신데 신호로 하세요. 신호 등록해드렸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가 더 필요하냐면 웨어절이 요 웨어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직원들은 그 입사 연도가 지금 없어요. 그죠? 입사 연도에 대한 구별이 없는 거고요. 여기다 그룹 바이를 하기 전에 웨어를 더 넣어주시면 돼요. 웨어가 to 캐릭터 하이어 데이트는 인플로이스에 있죠. 하이어 데이트.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놓치고 갈 뻔했네요. 2008년. 이렇게 하시면 2개밖에 안 남네요. 쇼핑하고 세일즈밖에 안 남습니다. 쇼핑하고 세일즈밖에. 네, 이게 결과입니다. 되셨나요? 그룹 바이 하기 전에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룹 바이 하기 전에 그러면 요거부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employee id를 보여드려서 썼죠. 4번을 보여드려서 썼고요. 그 다음에 hire date를 같이 한번 볼게요. hire date. where를 넣기 전에를 한번 볼까요? where를 넣기 전에 요거를 보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200번 사원이 있는데 2003년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케팅 부서에 있는 마케팅 부서가 있는데 201번 사원이 근무하고 있고 2004년에 입사를 했어요. 자, 이제 조인 다음에 where를 더 넣었어요. 그죠? 조인 다음에 where를 더 넣었어요. 여기서 세미콜론을 했죠. 자, 이렇게 하면 2008년에 입사한 사람들만 쭉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쇼핑 부서에서 128번과 136번이 2008년에 입사를 했고요. 세일즈 부서에 149번, 164번 이런 사원들이 2008년도에 입사했어요. 또 쇼핑 부서에 2명이 2008년에 또 있죠. 그럼 쇼핑 부서는 4명이 있는 거고요. 세일즈 부서가 7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룹 바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인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웨어로 걸러버리는 거예요. 행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2008년에 입사한 녀석들만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된 후에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룹 바이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hire date. 이렇게 하면 그룹 바이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서 죄송합니다. 입사 날짜가 아니죠. 입사 날짜가 아니라 디파트먼트 네임이죠. 네. 쇼핑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어주고 세일즈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어주고 이거라는 거잖아요. 디파트먼트. 뒤쪽은 이제 우리가 출력할 거는 아이디나 입사 날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카운트 개수를 세는 거니까 아까 이렇게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4명, 7명이라고 하는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이거 만약에 오라클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라클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 조인 대신에 쉼표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게 where가 되는 거예요. where가 되는 거니까 조인 조건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and로 이거를 더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select from 디파트먼트와 employees를 연결하겠다. where에다 써주시는 거예요. department id와 department id가 같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 조건은 뭐냐면 이 조건은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는 조건이에요. 조인하는 조건이고 조인하고서 무엇을 찾는 거냐면 to 캐릭터 2점 higher date 연도만 추출했을 때 2008년하고 같으면 이거는 2008년도에 입사한 직원들만 찾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where절에서 조인 조건과 그 다음에 원하는 행들, 조건에 맞는 행들만 선택하겠다를 한꺼번에 써주시는 거예요. 표준 방식은 조인 조건 따로, where 따로 써주는 건데 오라클 방식은 조인 조건과 조건식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죠. 그룹 by 무엇으로? D.D 먼치 네임 셀렉트만 해주시면 돼요. D.Department name 그리고 count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요? 디파트먼트죠. 죄송합니다. 테이블 이름이 잘못해서 그랬나. 네, 8번은 뭔가요? 8번은 여기까지는 문제 똑같죠? 문제 똑같은데 부서별 인원수가 5명 이상. 그러니까 무슨 부서? 쇼핑 부서. 아, 죄송합니다. 세일즈 부서. 이것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쵸? 이거는 위쪽에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코드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고요. 여기에 뭐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5명 이상이다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5명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찾는 건데 이건 조건이죠. 이 조건은 where에 들어가는 조건일까요? 그룹 바이 다음에 having으로 들어가는 조건일까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을 묶기 전에 카운트가 5명 이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죠. 그룹을 묶고 난 다음에야 카운트가 4명인지 7명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조건절이 where가 아니라 having이에요. 그러니까 having, where도 조건을 검사하는 거고 having도 조건을 검사하는 거지만 where는 그룹을 묶기 전에 원하는 행들만 걸러내기 위해서 조건 검사를 하는 거고요. having은 그룹을 묶어놓은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그룹을 묶어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그룹 having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카운트가 5명 이상인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남는 거는 세일즈밖에 안 됩니다. 2008년도에 입사한 직원들이 5명 이상인 그런 부서는 세일즈 부서밖에는 없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는요. 부서 번호하고요. 부서별 급여 평균을 검색을 하자. 이고요.
번호라고 했는데 부서 이름으로 해볼까요? 번호는 여기 10번, 20번, 30번이라고 하면 좀 이게 무슨 부서인지 알기가 좀 어려우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 컬럼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부서 이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부서 번호나 부서 이름은 잠시만요. 부서 번호만 하면 이거는 조인을 할 필요가 없군요. 생각해 보니까 부서 번호별, 부서 번호, 부서별 급여 평균 이거는 이 문제는 조인이 필요가 없군요.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원래 문제 그대로 할게요. select from 무슨 테이블만 있으면 돼요? employees만 있으면 돼요. 그죠? 직원 테이블만 있으면 여기에서 부서 번호도 찾을 수가 있고요. 샐러리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쵸? 부서 번호는 department ID. 급여는 샐러리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90번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60번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100번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이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그룹 바이를 하는 거죠. 무엇으로?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그룹을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을 묶어주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나의 그룹. 이렇게 할까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번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번 또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번 또 다른 그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이 그룹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 얘네들의 무엇을 하겠다?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주시면 돼요? 함수로 바꿔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룹 함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룹 아이디가 없었던 직원도 있었죠. 한 명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수점이 너무 커요. 그 소수점 자릿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자? 라운드. 그 다음에 한 자리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설명 줄게요. 100번, 30번, 널, 90, 20, 70, 10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셀러리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문제는 없었지만 여기에 오더 바이 한번 넣어볼게요. 디파트먼트 이게 조금 더 보기 좋지 않아요?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 이렇게 나오는 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여기다가 부서 번호가 아니라 부서 이름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면 조인을 해야 돼요. 그거는 10번 부서가 어디다, 20번 부서가 어디다, 30번 부서가 어디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면 그건 디파트먼트까지 조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10번 문제. 10번 문제는요. 부서별 급여 평균이 최대인 부서의 부서 번호와 급여 평균을 찾자. 자, 그럼 여기만 봐도요. 여기만 봐도 최대 어디예요? 최대. 여기에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90번 부서라고 하는 부서 이름 평균 19,333.3이라고 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결과에서 최대값 찾으면 되는 거랍니다. 최대값.
그래서 원하는 결과는 이건데 원하는 결과는 이걸 나오기를 원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최대값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최대값을 에버리지 셀러리의 최대값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employees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평균은 그룹별 평균이죠. 부서별 평균이에요. 그죠? 부서별 평균.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에버리지 셀러리에 맥스를 찾죠? 아, 그쵸. 다시 말씀을 드리죠. 네. 이렇게 하면 부서별로 급여의 최대값, 평균 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요게 몇 번 부서인지는 모르겠어요. 부서 번호로 오름차순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몇 번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라운드까지 할게요. 라운드 소수점 한 자리. 그러면 부서 번호별로 그 급여의 평균값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계산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찾는 거냐면 이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맥스. 이렇게 찾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값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이 결과에서 여기서 계산된 값이 뭐랑 같은 요 문장과 요 값과 같은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뭐냐면 그 부서 번호별이라고 할까요? 부서 번호별 급여 평균들 중에서 최대 값을 찾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이 값을 찾았으니까 여기까지 결과에서 아까 위쪽을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위쪽을 다시 실행시켜 보면 이런 결과였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결과였었고 여기에서 무엇을 찾으면 되냐면 여기서 찾은 값 19,333.3이라고 하는 이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에버리지 셀러리의 값이 여기서 찾은 값과 같으면이라고 하면 되는 거랍니다. 그죠? 자, 그럼 이것도 조건을 쓰는 부분은 이 문장에서 위쪽에 있는 문장에서 조건을 쓰는 부분이에요. 조건을 쓰는 부분이 where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group by 다음에 having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다가 조건을 써주면 될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요거 여기까지는 그대로 쓸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쓸 건데 일단 얘가 이런 결과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결과를 주는 건데 여기서 where
하고서 조건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having 하고 조건을 써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그룹이 나눠진 상태에서 이거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where예요? having? having이에요. having. where가 아니라 having에다가 이걸 쓰는 거예요. round, average, salary, 한 자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굳이 라운드까지는 안 쓰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라운드까지는 안 쓰셔도 그냥 에버리지 값하고 바로 비교를 해버리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룹별로 부서별로 그룹을 묶었을 때 샐러리의 평균이 뭐랑 같으면 이거를 하는 거랍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안쪽에 아까 위에서 작성했었던 이 코드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select max average salary from employees 그리고 group by department 이렇게 들어가면 90번 부서가 19,333.3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죠. 조금 어려우셨죠? 저도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가지고요. 부서 번호와 그 다음에 요거 출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부서 번호와 요거 출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룹 바이까지 했었던 거는 우리가 9번 문제에서 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면 됩니다.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면 되는데 무엇이다? 요거 하는 최대값. 요거를 해봤잖아요. 요걸 했잖아요. 그죠? 최대값을 찾아서 우리가 having에다가 그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having에다가 한 가지 다른 방법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그룹 바이, 여기도 그룹 바이 뭐 이런 게 있어서 자, 두 번째 방법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위쪽에서 저희가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이 문장이 있어요. select department id 그다음에 average 일단 라운드는 안 할게요. average salary 부서 번호와 평균을 계산하겠다. 어디에서? employees에서 그룹 by department id 이거였었단 말이에요. 이런 테이블이었었어요. 요 전체의 결과가 하나의 테이블을 주는 거죠. 여기는 별명을 줄게요. as average salary 이렇게 salary까지 할까요? average salary까지. 이거는 9번 문제였었어요. 9번 문제의 내용이고요. 라운드만 안 했을 뿐이고 이 SQL의 결과가 우리는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테이블? 컬럼이 두 개가 있고 로우는 12개가 있는 행이 12개가 있고 열이 2개가 있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서브 쿼리를
이 서브 쿼리를 from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from에다가. 우리가 보통 서브 쿼리를 where에다가만 썼었죠. 그렇죠? 교재 공부하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서브 쿼리를 from에다가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select from 여기에다가 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문장을 그대로. 그럼 제가 이거를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고 할게요. 별명 준 거예요, 별명. 그냥 T라고만 할까요, T? 이 서브 쿼리의 결과를 T라고 한 거예요, T. 그러면 여기에서 볼까요? T, D, part, month, ID. 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되죠? ID만 쭉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T점. 이 결과가 T란 말이에요. 이 결과가 T니까 컬럼 이름이 뭐예요? 컬럼 이름이 디파트먼트 아이디하고 에버리지 셀러리였단 말이에요. T점 에버리지 셀러리였단 말이에요. 아까랑 똑같죠? 그쵸? 그죠? 자,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되냐면 맥스 값만 찾으면 돼요. 맥스 값. 볼까요? 맥스 값 찾았죠. 그쵸? 근데 부서 번호까지 해야 돼요. 부서 번호까지 하려면 여기를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시점, 디파트, 먼트, 아이디를 쓰셔야 돼요. 근데 될까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행이 여러 개가 들어가서 그 중에 최대값 하나 찾는 거죠. 그렇죠? 그거랑 컬럼 이름을 같이 할 수가 없죠. 요거 같이 하려면 그룹 바이가 있습니다. 시점, 디파트, 먼트, 아이디. 잠시만요. 이렇게 하니까 얘가 안 나오는구나. 얘를 찾을 수가 없군요. 그룹 바이에서 잠시만요. 최대값은 찾았는데 부서 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서브 쿼리에 또 넣어야 되겠네. 괜히 어려워지네요. 괜히 어려워집니다. 위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에서는 얘까지 출력할 방법이 없어요. 맥스 값은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 맥스 값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네요. 이 테이블을 저장을 해놓고 쓰지 않는 이상은 저장해놓고 쓰면 되는데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를 from에다 넣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실행을 해보면 그 결과가 테이블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select from group by에서 select의 결과는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테이블이 행이 12개가 있고 컬럼이
두 개가 있는 로우가 12개, 컬럼이 2개인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이 결과를 별명을 주는 거예요. 테이블 이름 하나처럼 별명을 주게 되면은요. 이 T라고 하는 테이블은 디파트먼트 ID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있고 AVG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셀렉트를 한 거는 뭐냐면 이 작은 테이블에서 에버리지 셀러리의 맥스 값을 찾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맥스 값을 찾아라 라고 하니까 얘를 찾아준 거예요. 근데 이 방법에서는 부서 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 방법에서는 이 맥스라고 하는 그룹 함수가 들어가 버려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복잡하게 쓰면 가능은 한데 그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코드가.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할게요. 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11번은요. 4번 직원 이름, 국가 이름, 급여예요. 4번 이름, 급여는 인플로이스만 있으면 돼요. 인플로이스만 있으면 되는데 국가 이름이 문제예요. 나라 이름. 근데 나라 이름은 어떻게까지 우리가 찾아가야 되냐면 아마 이렇게 찾아가셔야 될 거예요. 직원 테이블부터 시작을 하면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를 가지고서 부서 테이블로 가요. 부서 테이블로 가고요. 부서 테이블에서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어요. 로케이션 아이디를 가지고서 여기 로케이션스를 찾아가요. 여기에 혹시 밑에 컨트리 아이디가 있나요? 있죠. 네. 여기 보시면 로케이션스에 보시면 컨트리 아이디가 있어요. 다시 그릴게요. 인플로이스 아이디에서 죄송합니다. 디파트먼트 아이디에서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찾아가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아이디를 가지고서 로케이션스를 찾아가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컨트리 아이디가 있어요. 이 컨트리 아이디를 가지고서 여기까지 찾아가면 컨트리스까지 찾아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컨트리 네임이 있어요. 국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필요하냐면 인플로이, 디파트먼트, 로케이션 아이디, 로케이션스 그리고 컨트리스까지 4개가 필요한 거예요. 요 하나 때문에 국가 이름 하나 때문에 출력하려고 하는 게 4개가 필요한 거예요. 조인을 하려고 하는 테이블이 4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볼게요. 차근차근 해보면은요. 첫 번째 인플로이스부터 저는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을 할 거고 여기에서 조인을 할 거예요. 전부 다 이너 조인을 할게요. 누구랑 조인을 할 거냐면 디파트먼트랑 조인을 할 거예요. 이때 조인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가 같으면 돼요. 이게 첫 번째로 조인이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조인이 됐고요. 자, 이 결과에다가 다시 조인을 하는 거예요. 디파트먼트까지 조인이 됐기 때문에 디파트먼트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로케이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로케이션스랑 조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케이션스랑 조인을 할 때는 로케이션 아이디를 가지고서 조인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D.로케이션 아이디와 L.로케이션 아이디가 같은 거를 조인을 하면 돼요. 자, 다시 이 결과에다가 로케이션스에는
컨트리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컨트리 아이디가 얘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케이션스에 있는 컨트리 아이디가 죄송합니다. 테이블 이름 먼저 써야죠. 컨트리즈 C라고 할까요? C는 없죠. on 로케이션스에 있는 컨트리 아이디와 컨트리스에 있는 컨트리 아이디가 같은데 조인이 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조인이 다 됐고 우리는 무엇을 출력할 거냐면 이에 있는 employee ID 여기서 이름이라고 했는데 last name만 할게요. 일단 last last name 그다음 국가 이름은 country스에 있어요. 여기에 country name 마지막으로 salary를 하시면 됩니다. 4번과 이름과 나라 이름, 근무하는 나라 이름 그리고 샐러리까지가 표시가 됐죠. 몇 명일까요? 107명이 아니라 106명입니다. 인플로이스는 107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인플로이스의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없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인에서 106명이 돼버려요. 106명이고 나머지는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여서 106명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11번입니다. 네, 혹시 질문 여기까지 잘 되십니까? 이거 오라클 방식으로 하실 때에는 테이블 이름을 전부 다 쉼표로 나열하시면 돼요. from 다음에 employees 쉼표 department 쉼표 locations 쉼표 countries 그리고 where절에다가 조건식 첫 번째 조건 and 두 번째 조건 and 세 번째 조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오라클 방식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12번 문제는 뭐냐면 자, 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결과에서 이 국가 이름하고요. 국가 이름하고 급여 합계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얼마냐? 합계가 얼마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샐러리 합계는 얼마냐? 그 다음에 영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합계는 얼마냐? 그리고 미국이 떠나오는군요. 캐나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합계는 얼마냐?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조인이 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그룹을 묶어주면 돼요. 무엇으로 그룹을 묶어주면 되냐면 컨트리 네임으로 그룹을 묶어주면 돼요. 그리고 샐러리가 있죠. 샐러리의 합계를 구하면 됩니다. 자, 위쪽 코드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 거냐면 그룹 바이가 더 필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묶어주겠다? C.country name으로 그룹을 묶어주겠다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조인하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조인하는 것까지는 똑같고 그룹을 묶어주는 것만 더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출력할 거는 뭐냐면 국가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샐러리의 합계. 합계니까 썸이죠. 샐러리의 합계를 출력을 하십니다. 이게 원하는 거죠. 나라가 4개밖에 없었군요. 네. 106명이 4개밖에 없었네요.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저머니, 캐나다. 그 합계 드립니다.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11번이 되면은요, 그 11번 결과를 보면서 거기에다가 그룹 바이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
13번하고 13번부터는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13번, 14번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 좀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